비트코인이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멈출 줄 모르고 떨어질 듯 하면서도 살아나고 있는 좀비 같은 비트코인은 벌써 1조 달러 클럽을 지나 금 시총을 지나서 이번에는 사우디의 국영그룹인 아람코를 지나 이제 구글의 시총까지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자산 순위를 보면 비트코인이 8위에 위치하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람코를 제치고 7위에 위치를 했는데 약간의 시총이 빠지면서 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최종 목적지는 전 세계 시총 1인 금을 따라잡는 것. 이것이 비트코인의 최종 목표이며 이것도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93K를 찍고 현재는 지금 90K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듯 말 듯 하면서도 지금 5일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90K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비트코인의 지지가 강하고 계속해서 수요가 꺾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일선만 계속 지켜준다라는 가정하에 힘이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의 일간 거래량은 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다. 계속해서 지금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블랙록의 현물 ETF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요 단위 비트코인 현물 유입 같은 경우도 지금 6일 연속으로 어마어마한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ETF 유입이 들어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 ETF의 누적 물량은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포물선 상승을 보여주면서 누적되고 있다. 이 얘기는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싼 값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매집하기 위해서 주머니 속에 비트코인을 계속 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벌써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46만 개 보유 중이고 재밌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 중인 기관들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운용사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 중인 국가도 미국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 중인 기업도 대다수가 미국의 기업들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 미국은 지금 기관, 국가, 기업 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점령하려는 비트코인 패권국이 되려는 큰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ETF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토크나 펀드인 비들펀드의 5개의 블록체인을 추가 확장하면서 계속해서 이 토크나 시장의 인프라도 확장시켜가고 있는 모습.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블랙록 비들펀드에 추가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제가 최근 많이 언급드렸던 앱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옵티미즘 그리고 폴리곤이 추가가 된 상황이다. 이 5개의 네트워크 또한 어떻게 보면 블랙록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미국 채권 시장의 블랙록의 비들펀드는 이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까지 블랙록이 완벽하게 꽉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블랙록은 지금 2가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ETF를 통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망한 시장인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까지 블랙록이 꽉 잡고 있는 상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의 인프라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 장기적으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고 매크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시장에 웃어주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YOY 또한 예측치에 정확하게 부합해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예측치에 부합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매크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뭡니까?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뜨뜻미지근한 정도를 제대로 보여줬고 오늘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예측치에 잘 부합하는 흐름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매크로가 비트코인 상승의 발목을 잡을 일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인 이 로리 로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통화정책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 이반자들은
느린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 어쨌든 간에 느리게 내리나 빠르게 내리느냐, 그것이지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것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댈러스 여는 총재인 로리 로건은 어떤 인물이냐, 과거 연준에서 QT 양적 긴축, 양적 완화를 결정하고 대차대조표 정책 실무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준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실무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해줬다라는 거, 당분간 시장을 부양해주는 통화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은 비트코인 투자로 14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최근 국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이런 비트코인 간접 투자 주식에 투자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어 들였다. 그로써 이제 전통 레거시 기관들도 아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고, 앞으로 더 많은 자금들이 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거고, 실제로 CME의 롱 물량을 보면 딜러 롱이 피뢰침을 꽂으면서 압도적인 롱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CME 옵션의 100K의 예측을 하고 어마어마한 콜옵션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CME 옵션 같은 경우는 개인들보다 당연히 기관들이 선호하는 파생 상품인데, 즉 이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은 조만간 비트코인이 100K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니까 지금 중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시키 거래소 CEO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중국도 가상자산 시장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가상자산 금지하고 규제하고 있지만 중국이 다시 크립토 시장으로 귀환할 수 있음을 해시키 CEO가 우리한테 힌트를 던져주고 있고, 이 해시키 거래소는 어떤 거래소입니까? 그 까다롭다고 소문난 SFC에 정식으로 첫 라이센스를 발급받았던 게 바로 해시키 거래소다. 근데 이 해시키 거래소 CEO는 쉽게 말해서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해시키 CEO가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분명 신빙성이 있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발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국의 차이나머니의 어마어마한 유입과 중국의 비트코인 개방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올해 남아있는 호재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파급력을 몰고 올 소식은 바로 세일러 형님도 얘기해줬던 FA 비트코인에 대한 공정가치 회계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기존의 비트코인은 무형자산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이 FASB가 12월 15일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기업들이 남아있는 현금 유보금으로 비트코인 채택을 촉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2월 15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대형 기업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될 수 있고, 이미 세계 최대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주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12월에 FASB가 통과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많은 비트코인보다도 시총이 큰 이런 매그니피션트 7 빅테크들이 비트코인을 유보금으로 매집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모아가겠다라고 발표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메가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고, 이미 지금 기관들의 57%가 향후 암호화폐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이번 시그넘 설문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려 27개국의 400명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했는데 지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고, 특히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같은 레이어 1 솔루션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았다. 여기서도 지금 비트코인과 함께 솔라나가 언급되는 부분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되면 50만 달러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에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집한다라고 하면 마이클 세일러 블랙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이 시장에 작용될 것이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채택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걸릴 순 있더라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라켄 임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의 보스 할당자가 몰려들면서 암호화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고래 할당자가 누굽니까? 현재는 수요의 큰 증가를 막을 만한 어떤 것도 지금 규제도 완화될 것이고 매크로 시장도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막을 것 없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국가적 재산기금 그리고 기부금, 연기금과 같은 초대형 최종 보스들까지 비트코인 매집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공급은 한정적이고 특히나 올해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량도 절반으로 딱 절단된 상황이다. 근데 이런 초대형 고래 기관들까지 비트코인 매집하겠다고 뛰어들면 중장기적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미국의 전통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인 전통은행 BNI 멜론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커스터디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에 미친 남자,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인 채택, 기관의 채택은 이미 ETF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12월에 기업들의 채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보관해줄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성견지명이라도 한 듯이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겠다라는 포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향후 미래에 정말 비트코인이 지금의 5배, 10배 상승한다면 진짜 향후 가장 큰 부자는 머스크가 아니라 세일러 형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상원, 불확실했던 하원까지 확실하게 다수당 확정을 지으면서 레드 스위프를 확정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완전히 주도권을 확 잡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암호화폐 법안 당연히 탄력받을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거 미국의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차기 재무부 장관 후보 지금 폴리마켓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가 64%로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이 그 다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콧 베센트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트럼프 재선 시 친암호화폐 성향 베센트 재무부 장관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베센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용이 기대되고 암호화폐는 자유를 상징하고 암호화폐 경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고 현재 지금 폴리마켓상으로 2순위에 있는 하워드 러트닉, 켄터 피츠제럴드 대형 운용사의 CEO 또한 비트코인은 금, 석유와 같이 취급해야 된다.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 어차피 이 둘이 될 확률이 95%. 이 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자가 될 건데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위아더 월드로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재무부 장관도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가져갈 거고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 굉장히 큰 지원군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미들의 성지 로빈 후드 거래소 같은 경우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등등 종목들을 추가했습니다. 원래 로빈 후드에서는 거래될 수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전 규제가 완화될 것을 느꼈는지 최근 새로운 신규 메이저 코인들도 줄줄이 추가를 하고 미국 고객들이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총 19종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지난해 로빈후드는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토큰을 증권으로 지목한 후에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지원을 중단했는데 다시금 솔라나 에이다 리플 이런 거 재상장 시켰다라는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정권 바뀌었고 게리 겐슬러 모가지 날아갈 거니까 우리 암호화폐 시장 더욱더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확장시키겠다라는 포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SEC도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최초의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를 승인해서 곧 코인체크가 나스닥에 거래될 수 있는 점점 이제 겐슬러의 힘은 빠져가고 있고 SEC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너무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과거 비트코인을 비난하면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산업은 쓸모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불렸던 연준 미니애폴리스 총재인 닐 카시카리가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지겠다. 이 혁신은 내가 부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대로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자. 이런 스탠스로 변화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최후의 적은 게리 겐슬러가 모가지가 잘리고 딱 한 명 남았습니다.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의원인 바로 엘리자베스 워렌. 근데 이번에 워렌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암호화폐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이 엘리자베스 워렌은 게리 겐슬러와 함께 반암호화폐를 주장하면서 시장을 들쑤시고 암호화폐 산업을 박살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어쨌든 한 명은 제거됐고 우리가 이제 크립토 시장 플레이어들이 마크해야 될 거는 워렌만 있다라는 거. 이 여자만 우리가 잘 마크한다면 시장 규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스크 형님 같은 경우는 정부 효율성 부서 DOG 티커명으로 도지를 트위터에 정식 오픈을 했다. 이제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 장관이 돼서 어떻게 정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머스크가 도지 장관으로 앉으면서 지금 어떤 코인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까?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들끓고 있는데 충분히 머스크 호재로 인해서 밈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밈코인을 항상 투자할 때는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코인은 수이다. 지금 바네크는 유럽에서 지금 수이 상장지수 채권인 ETN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이 ETN 상품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 15개 유럽 국가에서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수위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통로들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수위 같은 경우는 최근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USDC를 정식 수위 네트워크에서 공식 출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시장 핵심 플레이어인 서클과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수이 CEO 같은 경우는 이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가 USDC와 수이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서클의 친구들과 파트너가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수이 CEO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자동으로 파트너가 되는 거 누굽니까? 서클과 한몸인 코인베이스도 바로 수이 네트워크에서 USDC 송금 및 수치 지원을 활성화했고 네트워크 유입 가용성을 계속 확장하게 될 수 있어 기쁘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또한 디파이 기본 요소와 단일 승인 거래를 포함한 수위의 고유한 탈중앙화 금융 기능은 금융 생태계의 유동성과 거래 체결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이번 사이클 핵심 플레이어들 서클과 코인베이스 그레이스 케일 모두 지금 수위를 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수위도 미국의 대형 투자자들이 뒤에서 굉장히 강력한 백킹을 해주고 있고 차기에 제2의 솔라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위도 지금 연일 시장이 상승하면서 과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최대한 기술적 분석을 잘 겸비하셔가지고 좋은 자리에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 소셜 미디어의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소셜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비트코인을 홍보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영향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30일 수요 같은 경우도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신규 개미들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지금 인간 지표가 아니라 새로운 돈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장의 시작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개인들만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1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많이 모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출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출은 고래와 기관들의 대량 축적과 매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대형 비트코인 유출 또한 긍정적인 데이터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공급량도 최근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고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이 연일 큰 폭으로 상승하고 트럼프의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연일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지금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도 너무 과도한 상황입니다. 과거 21년 불장 당시보다 지금 더 압도적으로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향후에 충분히 언제든지 굉장히 큰 변동성이나 조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 극도의
탐욕의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 얘기는 시장이 불장이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언제든지 이 환희에 차 있는 개미들을 털어줄 수 있는 무빙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면 95K에 옅은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마의벽이었던 90K의 매도벽을 소화를 해주고 지금 90K 안착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강력한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고래가 고개를 내려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리테일 개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을 때 올라탔다가 지금 이제 과열이고 폭락하겠다 하면서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장 큰 고래와 개미들의 포지션이 완전히 반대 포지션인 것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언제나 같이 움직였고 언제나 사이클 탑 구간에서는 노란색으로 사이클 시그널이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단 한 번도 사이클 시그널이 아직 뜨지 않은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이 검정색 선이 이 0 구간을 돌파하는 지점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자리가 딱 어딥니까? 지금 0 구간을 고개를 살짝 들어준 모습.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대상승 메가사이클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과열된 구간일 수 있어도 장기적인 뷰로 사이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기엔 전혀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그대로 잘 정진해서 나가면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